진실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MBC의 단독 보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과거를 소환했습니다. 이 유착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한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특정 종교의 이름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라는 의혹은 당시에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정했지만 뒤에서는 캠프 실세들이 총동원되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입막음을 시도했던 그 이중성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과거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신천지 지도부 500여 명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러한 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실세들이 불이 나게 나섰던 겁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선대본부장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 남성은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깊숙이 잠입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로가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입당의 배후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장로라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수준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새누리당 가입 당원을 이제 쓰게끔 했죠. 추천을. 그래서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시를 해서 본인이 허락 없이 입당 원서를 내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새누리당 당원증을 보내가지고. 이에 앞서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 본부장도 이 남성 일행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당원에 가입된 것을 내가 봤지, 서로 확실하고 거기에는 이 참모니까 그걸 한 것이 지시되는 건 100%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폭발력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선판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였지만 전 신도 측은 폭로를 멈추는 대신 이만희 교주의 비위 수사를 조건으로 걸었고 입막음에 급급했던 캠프 실세들은 대선 승리 이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단의 지시로 기획 입당이 이루어져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 즉시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18대 대선을 단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은밀한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이었던 서병수 의원과 실세들이 신천지 탈퇴 간부를 만나 장로 500명의 기획 입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기 위해 자필각서까지 써주며 읍소했던 녹취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보수의 가치였습니까? 종교교주의 한마디에 신도들이 특정 정당에 투입되어 선거판을 흔드는 행위.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막 윤석열 옛날에 후보 시절에 이만희 측근 만나고 여기가 그냥 당원 모집한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국민힘하고 한 몸으로 움직였어요. 대선 때도.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사하면 지금 사실 TK 의원들 있죠. 우르르 소환될걸요, 아마? 신천지 특검하면. 그러니까 이걸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당원 숫자가 책임 당원 수가 TK가 제일 많아요. 뭐 윤재욱 의원 이런 분들은 보통 서울에 당협 500명, 300명 하거든요. 윤재욱 의원 지역구에 3,000명이에요. 그것도 못 받아서 그 정도에서 막은 거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TK 쪽은 신천지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실제로 취재원들 해준 말이 내밀지 않잖아요. 선거 못 합니다. 거기는.
특히 대구 쪽. 예. 그래서 대구, 코로나 때도 청도 뭐 이럴 때. 네, 코로나 때 초반에 보면 네. 신천지 대구에서 난리 나잖아요. 네. 청도에서 처음 시작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뭐 사법그건 동원해서 네. 경기도에서 창고 급습하고 난리 나잖아요. 당시에 네, 보면. 네, 근데 네. 이게 신천지 문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특검 묶이는 순간에 네. 통일교야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민주당도 있고 네, 이번에 그 2018년 비롯해서 그 금품 수수하는 뭐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통일교는 원래 그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아요. 여러 군데 로비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신천지는 몰빵했어. 네, 몰빵.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줍니다. 아니 종교적 특색이 있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광범위하게 하고 네. 신천지는 몰빵이다. 몰빵이죠. 왜냐면 네. 신천지의 몰빵. 본거지가 그 청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예, 사실. 울산에도 엄청 큰 교회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 예. 저 어제 출연한 누구죠? 저 김상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5만 명이 입당을 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신천지 교도들이.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선 때 당원 가입이 10만 명 했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네. 지금 5만 명은 예. 보도로 나온 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이거 신천지 특검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서로 걸릴 게 있는데 그 사실 이거 신천지 특검 제일 하자는 사람이 물밑에서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네, 홍 전 시장님이 신천지 받아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왜 본인이- 그러겠어요? 그때 대선 때 사실 본인이 당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대구시장하고 대구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쪽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홍준표 전 시장 쪽에 네. 첩보가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본인이 특검하면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좀 도와드려야겠네. 할 것 같은데. 사실 참고인 부르라고 페이스북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나 좀 불러줘. 네. 네, 내가 많이 알거든. 뭐 이런 네,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짜 다종다기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극우의 뿌리가 본산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종교 집단인 뭐 통일교, 신천지 뭐 도대체가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 뭐 출입 기자들을 저 제대로 취재하려면 종교도 막 연구해야 되겠어요. 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네. 모르겠네요. 그까지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아마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해요. 사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사실 조금 많이 그 의원들과 네.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것을 터뜨려서 네. 뭔가 당이 시끄러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아니 근데 무슨 종교단체가 작전명 필라테스 뭐 빨간색 당에 입당을 해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제 뭐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관철할 뜻으로 입당을 했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거는 업무방해라고 보고 이런 집단 입당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기면 장땡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종교 쪽은 타협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표가 뭉쳐 있잖아요. 네. 원래 지방선거 같은 거 이번에 뭐 김경시 의원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네. 한 명씩 설득하려면 솔직히 정치인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죠. 수요를 다 맞춰줘야 돼. 네. 예, 얘는 구의원 원하고 얘는 시의원 원하고 얘는 경선을 원하고 그것도 걸릴 확률이 높고 네. 근데 뭉탱이로 그냥 어차피 1인 1표거든요. 네. 팍 들어와서 말도 잘 들어 서로. 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천지가 저희도 신천지 취재하다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오해할까봐 뭐 옛날에 뭐 살면서 그런 이단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 머리에 뿔나고 이런 거 같죠.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회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재력이 있고 심지어 뭐 교사 부부 네. 이런 경우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이 교사 부부예요 그냥. 그래요. 교사 부부고 뭐 따님도 의대 다녀요. 네. 근데 신천지야. 근데 끝까지 신천지인지 그냥 봐서는 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허투루 딱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나름 신뢰받고 신망 받는 직업 쪽에 있어요. 통상은. 네. 그게 교세 확장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소위 이준석 돌풍과 함께 20대 당원들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 우리는 그 활력을 혁신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했듯
당시 당원 급증의 배경에 특정 종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강력한 방역 조치의 위협을 느낀 세력이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청년들의 열정을 자신들의 조직적 침투를 가리는 세련된 포장지로 악용한 것입니다. 비밀리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의 당원 명부에 이어 이번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음성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팬데믹 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경한 대응에 분노를 터뜨렸는데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교인들에 따르면 이후 신천지의 집단 입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에 거점을 둔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 뭐 집회나 행적,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검사. JTBC는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육성 녹취로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신천지는 다른 종교단체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 말하면 우리는 경병식이나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며칠 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 사람만이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총회장은 결국 구속됐고 그해 겨울 보석으로 풀려난 뒤 측근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러고 판사도 만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신천지 교인들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무기한 단식과 그 끝에 선택한 병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특검을 거부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진정한 의도가 혹시 20년 넘게 이어온 이 추악한 카르텔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탄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단식 후 이송된 관악구의 한 병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 후원 회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커넥션이 얼마나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단식조차 기획된 연출이 아니었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호통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박근혜가 장동혁 텐트에 나타났는데요. 10년 만에 국회 와가지고. 10년 만에 국회. 천둥번개가 쳐도 밖에 안 나오는데 10년 만에 이 엄동설 안에 국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매불쇼는 약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아주 그냥 재미로 이 얘기 잠깐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동혁이 정말 매가리 없이 단식 중단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기도 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요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갔어요.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양지병원 이사장이 아주 좀 골치 아픈 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양지병원을 갔구나.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사람. 김철수입니다. 이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대한적십자사 회장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 때 후원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병원 이사장인 것 같이 보이잖아. 뭐 그 의료인 같이 보이는데 뭐 의료인은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이야. 출마 많이 하잖아. 매번 했어. 근데 매번 안 돼. 진짜 관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안 돼. 그러니까 정치인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 후원 회장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한번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상을 줬어. 신천지가 요새 또 등장해. 우리 다뤘던 것 같은데 한번. 맞아. 그 장면 다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님입니다. 와, 이 신천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대리수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이만희한테. 신천지 예수교 대리수상자입니다.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이만희. 귀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적십자 큰 박수 인도주의. 부탁드립니다. 와, 신천지. 이거는 뭐 신천지가 계속 나옵니다. 뭐가 됐든. 그리고 또 있어요. 2022년에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상을 줬다 그러지만 상을 한 번도 아니고 52번을 준 거예요. 52번. 52번. 네. 이게 내란 이후에 신천지에 상을 준 거잖아요. 내란 이후도 주고 그 전에도 주고. 정교유착이라는 독버섯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을 황폐화시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의 길을 가고 진정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낡고 부패한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송국 검증은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민주주의의 보루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에 5년에 걸쳐 최소 5만 명 입당했다는 어제 뉴스룸 보도 이후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교인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날 JTBC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신천지 의혹을 더해 종교의 정치 개입 전반을 특검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가운데 JTBC 보도가 나오자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관련해선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자고 방향을 튼 상황.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필요하다면 2개의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통일교 특검을 자꾸만 회피하는 걸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 신천지와 결탁한 정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검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송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도 모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특검 반대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식 투쟁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국민의힘 죽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유착되어 있을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에 한 대형 물류 센터를 사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나 봐. 그럼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3년 8월에 고양시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를 해줍니다. 대박 터졌죠. 교회 하라고. 신천지 대박 터졌죠. 그런데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12월 26일에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요. 아, 고양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표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주소 정보를 고양시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신천지 교인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텔레그램 증거가 있습니다. 예. 사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용도 변경 신청 취소한 게 12월 26일이잖아요. 근데 12월 30일에 이렇게 텔레그램이 옵니다. 각 지역별 목표 수만큼 가입 및 주소 변경. 자, 주소지 고양 갑 지역은 여기로 주소를 옮기고 고양 병 지역으로는 여기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변경 완료하면 주소지 수정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보고해라. 뭐냐? 새로 가입도 해야 되고 당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주소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목표치, 가입 목표치. 교역자 20명, 장년회에는 40명, 부녀회는 200명, 청년회는 250명. 요런 목표가 전달이 됩니다. 네, 요건 정확하게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 주의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폭로도 했거든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시로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안내까지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JTBC가 신천지 전직 간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요것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이만희가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국민의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본인 지역에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는데 나는 그 목표를 달성했었다. 달성했다. 가입시켰다. 저게 핵심이야. 그래서 최소로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가입했고 22년 대선 그 전부터도 당원 가입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단식 투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정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홍준표가 이거 대박이야. 홍준표가 이미 폭로를 했었어.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신천지 관련해서 페북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내가 대구 시장일 때 22년 8월에 이만희 별장에서 이만희를 만났었다.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이만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신도 10만 명을 책임 당원으로 국힘에 가입을 시켜서 윤석열을 도왔는데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만희가 나한테 내가 들었다. 폭로했잖아. 그런데 폭로했다. 2021년 11월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권성동이가 CBS 라디오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홍준표의 폭로가 이게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이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새로 가입. 그렇죠. 그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에 비해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외곽단체.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새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한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빙도 아니고 두 자리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 예.
걸릴지 모르고 자신 있게 했지. 딱 맞아 떨어지네. 이거는 자백이야. 아, 자백이죠. 아니 무슨 홍준표랑 권성동이가 짜고 얘기하냐고. 자기들 죽는 이야기를.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퍼즐이 완벽하게 진짜 맞출 수가 완벽해요. 없잖아. 그러네. 국민의힘이 끝났다고. 단식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더 잘 이해됩니다. 진짜 단식. 그렇다. 네. 본인도 아마 죽을 마실 텐데 단식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이거는 뭐 난리 딱 떨어지잖아. 예. 자 그러면 신천지가 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이재명을 죽이고 윤석열을 돕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야.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막아준 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막았어. 예. 왜 막았는지 봤더니 건진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가 막은 이야기를 본인이 또 한 게 있어요. 예,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저도 자막이라고 얘기하고 왜 한마디면은 아니 뭐 이런데 할 얘기가 없어. 왜? 진짜 왜가 없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를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 돕는 이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자꾸 사이비 종교가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부 신도들 규합 이런 거 다 떠나서 신천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 단체예요. 원래 신천지는 통일교를 벤치마킹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가평에 가면 천정궁이라고 이제 통일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리 하나를 두고 그 산 꼭대기에 건물이 딱 두 개 보이거든요. 하나가 통일교의 천정궁이고 하나가 신천지의 연수원이에요. 요 두 개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신천지에서 문선명의 조카에게서 삽니다. 이 땅을 친인척 관계할 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그 달에 통일교 행사에 이만희가 참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라는 단체 자체가 이제 많은 사이비장 단체였던지 뭐 원조격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통일교 이탈에서 분파들이 많이 생기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일교 교리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를 계속 벤치마킹하는데 통일교는 사실상 신도 수는 많지는 않지만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키워졌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는 통일교보다 훨씬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게 됐던 거죠. 국내 신도수. 국내 신도수를.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특별히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캄보디아의 또 ODA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신천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가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도들을 동원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업형으로 접근했다면 신천지는 신도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접근한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국내에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막 그 통일교 해체도 진행되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일본의 변호사님들하고 목회자들 일부가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영감상법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개인이 통일교에다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세가 커졌다 보니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서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한국에서는 크진 않은 거예요. 통일교는. 근데 신천지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교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신천지는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물불 안 가지죠. 내 자식을 빼내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단체보다
훨씬 많이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개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예.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해서 그런 소송들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개념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소를 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이게 1번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데 신천지는 신도들을 동원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과천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성전. 과천의 성전.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가평처럼. 네, 가평처럼. 신천지는 과천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네, 그만한 크기에 네, 크기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쉽지 자기들이. 않겠지. 잘 안 되죠. 안 그리고 되지. 신천지 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 이런 문제들이 네네네. 지역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불허가 되고 그렇지. 취소가 되고 네. 이걸 풀어야 돼요. 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네네. 신천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와서 이사해서 우리 맘대로 해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목표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의원이고 뭐 우리가 다 뽑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우리가 한 일 할 수 있는데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양평을 좀 과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짧게 했지만 이 영상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손을 대는 거라면 신천지는 인력으로 바탕으로 한 사법적 리스크 회피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인 건축을 위함. 요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교를 수사할 때랑 신천지를 수사할 때는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면 돼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통일교는 자금. 자금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행정적 혜택. 네네. 어떤 사법적 리스크, 어떤 행정적 혜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를 조금 나누어 가지고 접근을 하면 수사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와, 야, 소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쩔 도리 없이 정치 권력을 업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거기에 최적화된 놈이 또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 윤석열이는 정치 권력도 업을 것 같고 심지어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일석이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만희 씨가 경북 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치적 색깔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가 한나라당 당원 가입 의혹도 지금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걸 제대로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첫 번째 거 보여드리면 이미 2007년이에요. 2007년에 한나라당에 신천지가 대거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합니다. 10,000명 이상이에요. 2007년 대선 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 문서가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인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진짜 얘기해주신 칸이 아래와 같이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몇 년이라고? 이게 2007년이에요. 야. 근데 더 올라가 볼게요. 제가 드린 사진의 세 번째 거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의원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3년입니다. 2003년으로 올라가도 그런 게 있어. 향후 계획. 그래서 경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건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2026년인데 2003년, 2007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대놓고 했네 이거는. 전형적 정규 유착이에요. 대놓고 했네. 근데 이렇게 신천지 문제가 많이 벌어져도 여전히 뭐 행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 뭐 그쪽
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이 사진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신천지 행사인데 네. 이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예요. 이게 작년 4월이거든요. 네, 사진 없나요? 평화야 친구하자. 네. 요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IWPG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IWPG. 여기 신천지 단체거든요. 신천지 단체인데 여기 주체에 보시면 사단법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이게 이제 IWPG예요. 네. 근데 서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게 주체로 들어가 있어요. 와 주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IWPG가 신천지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매불쇼에 A라는 단체에서 우리 협업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요. 네. 근데 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A라는 단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이 단체에 대해서 뭐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얘네들은 그럼 내용은 좋은데 뭐 하는 단체지? 라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봅니다. 저희는. 이거 한 번만 검색해 보면요. 신천지 바로 뜹니다. 아 바로 떠요?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접근을 해왔고 예. 뭐 여성단체가 필요하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뭐 청년단체가 필요하면 청년단체를 조직해서 정치권에 계속 줄을 대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이거 받으면 끝이다, 이거. 끝이야. 네.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잖아요. 네. 하나만 제가 좀 보태자면 네. 좋아. 보안 수사 네. 좋아 지금. 보안 수사 좋아. 그러지 마. 올라와요. 신인규 변호사. 보안평론. 보안평론. 예. 아니 이게 2021년도가 대선 경선 네. 후보자 때잖아요. 네네네.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네네. 이때 3,000원짜리 당원을 아니 진짜 중요해요. 진짜 3,000원짜리 당원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받아줘가지고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거를 임시로 운영을 해요. 고 경선 때. 그때 진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3,0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내도 당원 돼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바로 대선에 경선 때. 그래서 요것도 혹시 이런 거랑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는지를 전 반드시 이건 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발본색원 해야 돼요. 야 진짜.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수사할 때 참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신용 불량자들 좀 제외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비를 요즘에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신천지 안에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올인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원은 1,000원으로 왜 낮아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이번에 그 JTBC 보니까 그 당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한가 봐요. 팍팍해요. 그래서 완전히 신천지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제적으로 그것조차 내기도 되게 어려우니까 네. 그런 구조들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아이고, 해보는 맞습니다. 거죠. 야 목사님 오늘 너무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요. 안 진짜.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최고의 분석 방향까지. 고맙습니다. 네,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전부 신천지에 들어와 있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녹취, 그리고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전직 간부들의 증언은 앞으로 정교유착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이자영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근우회, 원래는 신천지와는 무관했던 단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출발은 신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쯤에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싶었던 신천지 측이 이희자 회장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전도에 성공을 했다는 게 핵심 간부의 설명입니다. 예. 이 신천지가 만든 이 회장의 인물 보고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도, 기여도, 지위에 등급을 매겨놨고 소속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주요 경력들도 쭉 적어뒀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근우회가 이 사실상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할 때 우회로 그리고 위장단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가입 동원의 핵심 인물이죠. 신천지 2인자인 고모 씨가 이 회장을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이희자 회장님을 직접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쳤어요. 네. 예, 그럼요. 그리고 고는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양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다녔고. 예, 양아들이란 표현이 들어가네요. 단숨에 그러니까 2인자와 양어머니, 양아들의 관계가 되고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만큼 이희자 회장의 어떤 정계 인맥이 화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직 간부들의 증언입니다. 지난 2023년이랑 24년도 한국근의회의 어떤 행사 영상들을 보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보이고요. 송석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축전도 많이들 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22년도 1월에는 저렇게 이희자 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것도 공개가 된 이게 바가 언제라고요? 있습니다. 22년 1월입니다. 대선 직전이죠. 대선 직전이요. 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는 성범죄로 구속된 JMS 정명석이나 혹은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사받은 구원파와는 다르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예, 주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행사의 아까 영상이었고요. 예. 이희자 회장이라는 사람, 신천지 안에서는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나 2022년 대선 전인데요. 그 이희자 회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그 이만희 총회장의 오찬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부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예. 또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가 겪은 여러 소송에 대응하거나 조언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예. 신천지의 간부라거나 중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극소수의 인물만 이 이희자 회장의 존재라든지 정확한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걸로 신천지 안에서요? 보입니다. 예, 그 신천지 서열로 한 100명 안에 드는 그 내부 간부 증언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 말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서열상 한 40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집화장들도 이 이희자란 인물에 대해서 또 근우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접촉이라든지 혹은 로비에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건 결국 이희자 회장 본인 그리고 2인자인 고모 씨뿐이라는 게 지금까지 검경 합수본 조사받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공통적인 진술입니다. 예. 한편 이 신천지가 조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의 어제 보도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천지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신천지 전직 간부는 어제 JTBC에 보도된 내용들 내일 합수본에 제출하고요. 관련해서 진술도 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해보면 알겠죠?